개인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이다. 안녕하세요. 사업자의 절세를 연구하는 전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개인 사업자가 알아야 될 세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세금은 바로 소득세입니다. 이 소득세는 뭐냐면 우리 개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대가를 받게 됩니다. 이 대가는 바로 개인 사업자의 소득으로 기속이 되며, 소득이 생겼으면은 당연히 이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죠. 이 소득세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개인 사업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고, 그리고 사업자가 이제 직접 부담을 하게 되는 세목인 거죠. 자, 두 번째로 알아야 될 세금은 바로 부가가치세인데요. 개인 사업자가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우리가 대가를 받게 되는데, 이때 대가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대가의 10%에 해당하는 이 부가가치세도 같이 징수를 하게 돼요. 이걸 거래징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 받은 이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가가치세는 대가의 10%만큼을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한테 징수를 하는 거고, 이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을 하죠. 소비자가 부담을 하고, 소비자가 부담한 이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납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는 이 사업자의 매출이 아닌 거예요. 매출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모든 개인 사업자가 이 부가가치세를 내는 건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사업자도 있거든요. 그걸 이제 면세사업자로 표현을 하는데, 면세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거나 신고 납부할 의무가 전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면세냐 아니면 가세사업자냐, 이 구분은 사업자 등록증을 통해서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소득세와 이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계산돼서 납부하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소득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즉 사업자가 번 수입에서 사업을 위해 쓴 지출, 즉 비용을 차감한 이익에 대해서 세율을 곱한다는 거죠. 이때 세율은 보통 지금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최소 6%에서 최대 45%까지 세율을 적용을 하고 있고, 반면에 우리 부가가치세는 매출을 하면서 우리가 거래 징수한 금액 그 10%가 있잖아요. 이걸 매출세액이라고 하는데, 이 매출세액에서 내가 매입을 하면서 부담한 그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할 세금을 계산을 한다라는 거죠.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보다 자세히 한번 더 알아볼게요. 자, 이 사례는 우리 개인 사업자가 상품을 하나 매입을 해서, 그러니까 700원짜리 상품을 매입을 해서 1000원에 우리 소비자한테 판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개인 사업자는 매입을 할 때 부가가치세, 즉 700원의 10%인 70원만큼을 더 부담을 하게 되죠. 즉 770원을 주고 상품을 사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1000원에 판다. 그때 우리는 부가가치세 10%만큼인 100원을 또 거래 징수를 하게 돼 있죠. 자, 이럴 경우에 이 개인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이 개인 사업자는 매출, 즉 1000원, 우리가 1100원을 받았지만 이 100원은 부가가치세이기 때문에 매출이 아니라고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매출 1000원에서 내가 쓴 비용, 매입을 하면서 쓴 비용이 770원이 아니라 700원이에요. 이 70원만큼은 부가가치세예요. 부가가치세는 나의 비용을 구성하지는 않아요. 즉 매입하면서 쓴 비용 700원만큼이 차감돼서 순수한 이익이 이제 300원이 되는 거죠. 이 300원에 세율을 곱하는 게 소득세예요. 그래서 이 예에서는 300에 6%를 곱한 18원만큼이 소득세로 내게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우리 이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로부터 거래 징수한 10%, 즉 100원이 있고, 이걸 매출세액이라고 표현을 하고,
거기에서 내가 매입을 하면서 지급한 금액 70원, 즉 매입세액만큼을 차감해서 즉 30원을 부가가치세로 이 개인 사업자는 내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출이 감소하게 되면은 당연히 세금은 떨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유가 매출을 늘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득세에서는 이 비용 처리가,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에는 이 매입세 공제가 결국은 세 부담을 좌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절세를 좌우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괜히 세금을 줄이고자 쓸데없이 비용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지출을 했는데 이 지출이 어떻게 비용 처리가 되고 어떻게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즉 이 지출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받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막 확장되고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원을 채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인건비가 발생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세금이 바로 원천세라는 거. 이 원천세는 뭐냐? 우선 우리 개인 사업자가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급여를 주게 되면 이 근로자는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근로자가 소득이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 이때 근로자가 직접 세금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한테 의무를 부여한 거야. 즉 사업자가 근로자한테 급여를 줄 때 근로자의 세금만큼을 차감해서 주고, 이때 차감한다라는 게 결국 원천징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천징수를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세무서에 납부를 하는 게 원천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천세는 사업자의 세금이 아니에요. 근로자의 세금을 사업자가 대신 징수해서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세금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 소득세, 두 번째 부가가치세, 세 번째 원천세. 먼저 소득세를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해보면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면, 즉 이익에 대해서 세율을 곱한다는 거죠. 이거는 사업자가 부담을 하는 거고, 그리고 손실이 나면 당연히 납부할 세금이 없겠죠. 이익이 마이너스니까. 그리고 이 소득세는 일반적으로 다음해 5월 말까지 신고 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뭐다? 비용 처리를 어떻게 잘 받느냐가 중요한 절세의 포인트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부가가치세는 소비에 대한 세금이다. 사업주가 창출한 부가가치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거고, 이걸 사업자가 대신 가지고 있다가 납부를 하는 세목인 거죠. 이 부가가치세는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 반기,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부가가치세를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는 매입세액 공제를 어떻게 잘 받느냐 못 받느냐가 절세의 포인트가 되겠죠. 자, 세 번째는 바로 원천세죠. 네, 원천세는 사업자가 근로자 등의 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서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2월에는 이 근로자의 세금에 대해서 연말정산이라는 것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근로자의 최종 세금을 정산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원천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인건비에 대해서 비용 처리를 하고 싶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이 원천세 신고를 해줘야만이 비용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원천세는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는 더 알고 가야 돼요. 이게 바로 이제 4대 보험인데, 사실 이 4대 보험은 세금이 아니에요. 세금이 아닌데 왠지 세금 같아요, 이게. 그래서 매달 우리가 지출을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4대 보험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이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보험의 성격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세금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 4대 보험은 보통 이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보통 다 가입이 되는 건데, 우선 대표자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만 가입이 되고 고용이랑 산재는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근로자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다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이때 근로자는
근로자 자신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산재보험은 무조건 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근로자 부담분 같은 경우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차감해서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사업자 부담분과 같이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매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대표자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무조건 가입 대상이세요. 이때는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 보통 지역 가입자로 가입을 하게 되죠. 이상으로 우리 개인 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세금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보다 더 자세히 이 세목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